결혼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시죠? 이 결혼 준비 이거 모르면 후회합니다 라는 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이걸 몰라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준비가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돈도 더 쓰고 시간도 더 낭비하게 돼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거 미리 알았으면 더 쉽게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비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큰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올 거라서 후회 없는 결혼 준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고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단계가 뭐냐면은 날짜와 예산을 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결혼 준비는 언제 얼마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랑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부모님마다 뭐 날짜를 받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서 날짜를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다음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산을 크게 나눠야 되는데 예식 비용이랑 그 다음에 스드메, 집이랑 가전, 그 다음에 신혼여행 이 네 가지만 먼저 딱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정해 놓으면은 훨씬 머리가 정리가 돼요. 여기서 팁은 뭐냐면은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절반은 먼저 준비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1단계 날짜랑 예산을 정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바로 예식장 고르기. 이건 필수입니다. 결혼식 장소는 무조건 빨리 잡아야 돼요. 생각보다 뭐 겨울에 결혼 안 한다, 여름에 결혼 안 한다 이런 말씀 많으신데 그러지 않아요. 인기 있는 곳들은 1년 전에도 이미 예약이 다 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결혼식장 고를 때는 이제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위치랑 음식, 분위기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기 편한 거, 음식이 맛있는지, 그 다음에 분위기가 제가 원하는 분위기인지 뭐 화이트 홀 있고 뭐 어두운 홀, 밝은 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 어쨌든 결혼을 할 장소를 정하셨으면 그 동네에서 한 세 곳에서 한 5곳 정도 직접 다니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예식장을 먼저 잡아야 나머지 일정을 그 예식 날짜에 맞춰서 잡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가능한데 사실 예식 날짜를 바꾼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레스랑 사진, 메이크업 소위 말해서 이제 스드메죠. 스드메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진은 또 평생 남아요. 그리고 사실 웨딩 촬영 거의 한 번밖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중하게 고르시는 거를 너무 추천을 드리고 이제 드레스랑 메이크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드레스는 체형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직접 드레스 입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아무래도 드레스는 신부님들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신부님 체형에 가장 맞는 거를 입으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메이크업이라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 결혼할 때도 저희 와이프도 이제 테스트 메이크업을 받았었는데 가급적이면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드레스 가봉할 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테스트 메이크업을 받고 나서 드레스 가봉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메이크업을 받은 상태로 드레스를 입어보니까 훨씬 더 이제 드레스에 잘 어울리는가 이런 거 조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메이크업은 테스트 메이크업을 받는 걸 추천해 드린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튜디오 촬영을 할지 아니면 뭐 제주 스냅을 할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촬영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조건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취향에 관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신랑 신부님들의 예산에 맞춰서 한번 취향을 비교해보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 사실 이 스드메는 조금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조금 후회가 적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나중에 뭐 사진 안 본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제가 뭐 일이 사진 찍는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예전에 찍었던 것들 많이 보긴 하거든요. 제대로 안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오셔서 저한테 한 번 더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처음에 한 번에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한 번에 하셔야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신혼집과 살림 준비입니다. 두 분이 살 집을 정해야 돼요. 사실 이게 예산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두 분이 살 집을 정해야겠죠. 전세든지 아니면 뭐 자가든지 일단 집을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가구랑 가전을 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원래 결혼을 하고 나서 프랑스에 가서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는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사실 가전 가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결국 다시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집도 그래서 급하게 친척집에서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잠깐 지내게 됐다가 그러면서 또 이사 가고, 그 이사를 가면서 저는 그때서야 이제 가전 가구를 준비를 했거든요. 굉장히 늦게 준비를 했죠. 그러고 나서 현재는 이제 또 아기를 낳으면서 아이 때문에 또 맞춰서 또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가구를 또 바꾸게 돼요.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가전을 딱 맞추면은 이거 평생 가져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유행이라는 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신혼집은 그 집 그 자체 말고도 두 분이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시고, 그 가전 판매점에서 할인한다고 막 이것저것 끼워서 필요 없는 것들 사야 되는 거, 그런 소비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신혼여행 준비인데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와서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고, 이제 신혼여행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신혼여행을 가냐 아니면 그 이후에 조금 쉬었다가 가냐, 뭐 이 부분도 일단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도 결국은 예산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랑 휴가 날짜 이거에 맞춰서 여행지를 정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항공권이랑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리 예약할수록 훨씬 싸고 안정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권이나 뭐 비자, 국제운전면허증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준비물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도 허니문 촬영을 하잖아요. 저도 신랑 신부님들의 뭔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와이도 일부러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발리도 뭐 여러 번 갔었고, 이런 신혼여행지들 정말 많이 가봤었는데 정말 이 각 여행지마다 느낌이 진짜 다양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두 분의 성향을 맞춰서 신혼여행지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집순이고 한 명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분 성향이 진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신혼여행도 가서 행복하게 즐기고 오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두 분이 이걸 조금 조율을 해서 두 분의 성향이 겹치는 부분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남들 다 유럽 간다고 해서 유럽 가지 마시고, 남들 다 하와이 간다고 하와이 가지 마시고, 두 분의 예산에 맞춰서 휴양을 갈지 관광을 갈지 이런 부분들 다 조율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자잘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청첩장 만들고 사회자랑 축가를 부탁하고 뭐 반지, 부모님 선물 이런 것들 준비해야겠죠. 결혼식 리허설도 한 번 정도 해보면 당일에 조금 덜 긴장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하나씩 지우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결혼식은 딱 하루 만에 끝나요. 그리고 진짜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정신이 없지만 이 결혼 그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두 분이 만들어가는 추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쌓이는 그런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고 소중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 준비할 때는 사실 뭐부터 해야 되나 엄청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여도 순서대로 하면 훨씬 단순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또 신혼여행 꿀팁 같은 거 세부 영상도 올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 준비 제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